1년에 딱 하루, 돌아가신 아버님 제삿날. 10년간 늘 비어있던 상석은 아버님의 혼이 오시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이 집안의 가장 성스러운 자리였죠. 결혼 생활 10년. 저는 아버님을 사진으로만 배웠지만 제사는 소홀히 한 적이 없었어요. 생전에 좋아하셨다는 입맛에 맞춰 나무를 묻히고 가장 예쁜 모양으로 전을 부치며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 시어머니는 늘 무뚝뚝하셨어요.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매서운 눈으로 제사상이 잘 차려졌는지 훑어보실 뿐이었죠. 늘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몇 시간 동안 기름 냄새와 씨름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1년에 한 번뿐인 날이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까지 힘을 냈답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이고 드디어 제사상에 촛불을 켤 때였어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온 건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낯선 여자였어요. 가녀리고 창백한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나 다정하게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버님의 혼이 앉는다는 그 상석에 여자를 앉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저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어색하게 수저를 들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제 심장을 꿰뚫는 한마디였죠. 이제 내 자리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가볍게 무시했어요. 제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숨겨둔 여자? 아니면 설마 아버님의 여자라도 되는 걸까? 그때 시어머니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인사드려라, 민준아. 내 여동생, 하늘이다. 여동생이라니요? 제 남편은 외아들이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마치 보란듯이 제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이 밖에서 낳은 딸이고 임종 직전 자신에게 고백하며 꼭 찾아달라 약속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난 1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못마땅해 했는지, 아들을 빼앗겼다는 듯 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진짜 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 10년의 노력을 전부 무시하고 남 취급했던 걸까요? 분노보다 먼저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기름 냄새 뱉내 손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고 시누이 역시 눈만 끔뻑이고 있었어요. 이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허리를 감싸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싱크대에 던져버렸어요. 철컥하는 소리에 모든 가족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다시 거실로 걸어나와 얼어붙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죠. 민준 씨, 나 오늘 처음 알았네. 내가 10년 동안 이 집의 남이었다는 거. 어머님, 그토록 원하시던 진짜 핏줄을 찾으셨으니 이제 이 재산은 따님이 모시면 되겠네요. 저는 남이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더 이상 그의 변명이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해진 뒤였으니까요. 당신 어머니한테는 딸이겠지만 나한테는 그냥 당신 아버지가 바람피워서 낳은 여자일 뿐이야. 그런 여자를 가장 큰 어른 자리에 앉히고 나더러 절을 하라고? 난 못해. 아니, 안 해. 상석에 앉아있던 하늘이라는 여자는 울상이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 여자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시어머니와 방관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만이 들끓었죠.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잃어버린 따님 찾으신 거 이제 두 분이서 오순도순 아버님 제사 잘 모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어 한참을 길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에게서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며칠 뒤 헬쑥해진 남편이 친정집 앞에 찾아왔어요. 그는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용서를 빌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야 알겠다며 울먹였어요. 당신 없는 집은 집이 아니더라. 어머니한테 똑똑히 말씀드렸어. 내 아내는 당신 하나고 우리 가족을 지켜온 건 당신이라고. 당신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나도 아들 노릇 그만두겠다고 했어. 남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어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느껴졌죠. 저는 그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저희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집을 구해 분가했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길길이 날뛰셨지만 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결국 포기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하늘이라는 분도 부담을 느끼고 얼마 안 가 집을 나갔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내 자리는 누군가 정해주는 상석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며 바로 서는 곳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집 제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대신 저와 남편, 둘만의 새로운 가족사를 써 내려가고 있답니다. 그날 앞치마를 벗어 던진 순간은 제 인생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